수요일 오후 회사에서 예산회의 중에 핸드폰으로 집 안 CCTV를 확인한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었다. 여동생이 예비 열쇠를 써서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내 침실로 직행했다. 옷장을 열고 내 옷들을 쇼핑하듯 훑어보고는 가방에 쑤셔 넣는 모습. 그녀의 남편은 거실에서 서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테니까. 내 이름은 지은이다. 36살, 서울의 한 중견 기업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한다. 몇 년 동안 나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었다. 안정된 직장, 조용한 동네의 아늑한 아파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나는 맏딸로서 늘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다.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기둥,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존재. 하지만 그들이 나를 의지하는 방식은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비열했다. 부모님, 어머니 순희와 아버지 동욱은 2년 전 퇴직하셨다. 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생을 보내셨다. 연금이 기본 생활비도 제대로 안 될 만큼 부족해서 내가 도왔다. 공과금, 식료품비, 70대 노인에게 갑자기 닥치는 예상치 못한 지출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갚을 차례였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 미소, 나보다 7살 어린 29살. 작년에 민호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겉으로는 매력적인 남자지만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인 타입이었다. 한국 가정에서 맏딸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였다. 가족의 안전망, 위기시 불러낼 구원투수.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잡았을 때부터 미소는 나를 ATM 기계처럼 이용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돈이 필요하다며 파티 복장 사달라, 콘서트 티켓 사달라, 소녀다운 욕구를 채워달라 부탁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언니로서의 의무니까. 하지만 미소는 그 습관을 멈추지 않았다. 졸업 후 마케팅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요청은 점점 커졌다. 언니, 강남 그 비싼 헤어숍에서 머리 좀 해줄래? 언니, 친구들이랑 새로 생긴 레스토랑 가보려고 해. 언니, 민호랑 이번 달 월세가 좀 부족해. 내 한 달은 이렇게 흘러갔다. 내 아파트 대출금, 부모님 공과금, 식료품비, 미소 부부 월세, 그리고 매주 날아오는 잡다한 요구들. 나 혼자 포함해서 5명의 생활을 떠맡고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 연봉이 높았고 아이도 없고 데이트도 거의 안 했다. 돈을 어디에 쓰겠어? 3개월 전 우리 동네에 도둑질이 잦아졌다. 주로 차량 털이, 근처 집 하나는 저녁 식사 중에 털렸다. 동료 추천으로 세이프가드 보안 업체를 불렀다. 설치 기사가 물었다. 기본만 하시겠어요? 풀 패키지로. 풀 패키지가 뭔데? 집 주변 전체 카메라, 모션 센서, 주요 실내 공간 카메라. 클라우드 저장,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 그걸로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다음 주에 설치됐다. 총 8대 카메라, 외부 4대, 내부 4대. 앱으로 집 구석구석 볼 수 있었다. 편리했다. 차고 문 열어놨나 확인, 택배 왔나 보기. 가족에게는 말 안 했다. 특별한 이유 없었고 그냥 화제가 안 됐다. 어차피 자주 오지도 않았고 누가 보안 카메라 이야기를 하겠어? 설치 후 2주쯤 됐을까? 화요일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눈에 띄는 건 없었지만 누가 다녀간 듯한 공기. 커피잔이 카운터에 놓인 위치가 달라졌고 소파 쿠션이 흐트러져 있었다. 작은 변화들이 나를 멈추게 했다. 너무 예민한가? 범죄 팟캐스트 너무 들었나 봐 스스로 타일렀다. 하지만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창문과 뒷문 확인하며 집을 2번 돌았다. 다 괜찮아 보였다. 저녁 먹고 넷플릭스 보고 잤다.
며칠 지나니 그 느낌이 희미해졌다. 분기 말 보고서로 바빠져서 야근이 이어졌다. 피곤해서 집에 오면 바로 뻗었다. 그러다 회사 파티 사건이 터졌다. 그 이상한 화요일로부터 3주 후 회사에서 블랙타이 옵션의 화려한 만찬을 열었다. 작년에 산 은빛 핸드백이 생각났다. 쇼윈도에서 보고 충동적으로 산 디자이너 제품. 비쌌지만 사촌 결혼식에 한 번 썼을 뿐 옷장 위 선반에 보관했는데 없었다. 아마 옮겼겠지. 옷장 다 뒤집고 게스트룸 옷장, 복도 옷장, 침대 및 차고 상자까지 샅샅이 뒤졌다. 없어. 금요일 밤이었고 파티는 토요일. 미소에게 전화했다. 내 은빛 클러치, 패들 모양 거 빌려준 적 있나? 뭐? 왜 그런 걸 물어? 화난 목소리였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빌려줬다 잊었나 해서. 언니, 프라다 가방 빌려줬으면 기억하고 돌려줬을 거야. 나 무책임한 사람 아니야? 미안. 이상한데 뒀나 봐. 작년에 대청소할 때 버렸을지도 몰라. 그럴 수 있겠다. 대량 기부했으니까. 새 가방 사서 파티 갔지만 그 100만 원짜리 클러치가 아까웠다. 생활은 계속됐다. 연말로 접어들며 회사에 살다시피 했다. 반팔, 9시에 퇴근, 주말은 빨래와 잠, 그러다 시계 사건이 일어났다.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학 졸업 선물로 준 시계. 롤렉스급은 아니지만 스위스 메이드 클래식 디자인.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의 유품이었다. 몇 년 전 돌아가셨다. 홈오피스 책상 서랍에 원상자재 보관했다. 자주 안 차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위안이었다. 토요일 대청소 중 가구까지 옮기며 책상 서랍 정리하다 시계 상자를 열었다. 상자는 있는데 시계가 없다. 바보처럼 빈 상자만 노려봤다. 더 보면 나타날까? 사무실 다 뒤집고 책상 옮기고 서랍 3번 확인, 집 전체 뒤졌다. 없어. 커피 타 마시며 앉아 생각했다. 처음 그 누군가 다녀간 느낌, 실종 핸드백, 이제 시계. 한 번은 실수, 2번은 우연, 3번은 패턴. 누가 내 물건을 훔치고 있었다. 어떻게? 집은 항상 잠겼고 알람 시스템이 있었다. 열쇠 가진 사람은 부모님뿐. 4년 전 집 산 후 비상용으로 들였다. 설마 가족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카메라가 떠올랐다. 노트북 켜고 세이프가드 앱 로그인. 90일 클라우드 저장. 날짜 거슬러 이상 징후 찾았다. 3일 전 출근 중 오후 2시 47분 현관 카메라 모션 트리거. 영상 클릭. 두 사람이 문으로 다가와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 얼굴 확대. 이미 알았지만 미소와 민호였다. 화면 보며 손이 떨렸다. 수요일 오후 2시 47분. 예산회의 중 내가 없을 걸 알았겠지. 미소가 침실로 직행. 민호가 거실 배회. 옷장 뒤적이며 옷 꺼내 들고 민호 보여주며 웃는 모습. 스웨터 가방에 넣고 화장대 보석함 뒤적이며 골라 민호 보여주듯 쇼핑. 메스꺼웠다. 더 거슬러. 2주 전 40분 머물며 미소가 사무실, 민호가 차고. 미소가 서랍 열고 시계 상자 꺼내 민호 부르고 고개 끄덕이더니 지갑에 넣었다. 더 거슬러. 3주 전 그 이상한 느낌날 1시간 넘게. 미소가 욕실 선반, 부엌 서랍, 세탁실까지 뒤지며 향수, 화장품, 거의 안 쉬는 러닝화 훔쳤다. 핸드백도 6주 전 영상. 미소가 거울 앞에서 들어보고 민호 엄지 치켜들더니 가방에. 얼마나 오래됐을까? 카메라 설치 후 일주일부터 시작. 이전은 모르지만. 스프레드시트 만들었다. 재무팀장답게. 날짜, 시간, 훔친 물건. 끝나니 12건. 보석, 옷, 전자제품, 부엌 와인까지. 총가치 최소 1,300만 원. 어쩌면 더. 미소에게 전화. 내일 저녁에 민호랑 와. 오랜만에 밥 먹자. 제때 왔다.
민호가 마트 케이크 들고 미소가 안긴다. 파스타 만들었다. 단순하게. 그들 관찰했다. 지금도 내 물건 훔칠까? 미소 눈이 문 옆새 노트북 가방에 머물렀다. 식사 중반 참지 못했다. 내 물건 몇 개 없어졌어. 미소 포크 멈추고 민호 와인 잔 쳐다봤다. 뭐가? 은빛 핸드백, 할머니 시계, 다른 것도. 언니, 또 물건 잃어버렸구나. 차 키 냉장고에 넣어둔 적 있잖아. 그건 한 번이었고 22살 때. 일 바빠서 피곤해서 이상한 데 뒀겠지. 주먹으로 테이블 쳤다. 둘 다 펄쩍. 너희가 한 거 알아. 내 집에 와서 훔친 거. 미소 얼굴 붉어졌다. 미쳤어. 어떻게 그런 소릴 해. 민호 웃었다. 증거 있어? 심각한 비난이야. 그 오만함에 와인 뿌리고 싶었다. 모두 돌려줘. 안 그러면 경찰 불러. 둘이 서로 보고 웃음 터뜨렸다. 자기 여동생한테 경찰. 안 할 거야. 몇 개 가져간 게 어때? 언니 돈 많잖아. 더 줬어야지. 우린 힘들어. 나 2개월 전 실직했어. 실직했다고. 왜 안 말해? 책임 타령 들으려고? 우린 잘 지냈어. 언니 물건 훔쳐서. 훔친 게 아니야. 가족이잖아. 내 거, 가족이란 그런 거지? 나가. 그들 웃으며 나갔다. 민호가 진정해. 과장 좀 하지 마 소리쳤다. 나가자마자 어머니 전화. 엄마, 미소랑 민호가 내 집에서 훔쳤어. 출근할 때 들어와 물건 가져갔어. 뭐? 말도 안 돼? 진짜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 갈 거야. 이 침묵. 어머니 목소리 차갑게. 가족 일에 경찰 끼지 마. 미소가 너만큼 못 버는데 내 비싼 물건 자랑하니 유혹될 수 있지? 도둑질 옹호하세요? 도둑질 아니야. 과장 좀 그만. 경찰 가면 너랑 연 끊을 거야? 그게 원해. 끊었다. 충격이었다. 범죄 신고 때문에 나를 버리겠다고. 1시간 동안 영상 편집. 모든 사건 모아. 미소 부부 들어와 물건 훔쳐나가는 증거. 미소, 민호, 부모님께 보내고 메시지. 모두 돌려주거나 1,300만 원 줘. 일주일 안에. 안 그러면 경찰 핸드폰 폭발. 받지 않았다. 미소 문자 최악. 허락 없이 촬영. 불법이야. 고소할게. 어머니는 가족 충성 운운 배신자라 했다. 아버지 한 번 너한테 실망했다. 다음 날 아침 자물쇠 교체. 3시간 70만 원 들여 모든 잠금 바꿈. 예비 열쇠 안 만들었다. 일주일 내내 문자. 미소 화와 조작 번갈아. 가족한테 어떻게 그래? 난 막내 동생이야. 불법 촬영하는 더러운 년. 어머니 더 심했다. 가족 찢어놓아. 아버지 불면증이야. 내 이기심 때문에. 수요일 이모 주희 전화. 지은아, 엄마가 내 정신 이상이라 해. 미소한테 경찰 오는. 무슨 일이야? 미소가 훔쳤어요. 영상 있어요. 말도 안 돼. 미소가 왜 훔쳐? 착각이야. 끊었다. 토요일 지나도 돈 없고. 미소 문자 허세 부리지 마오. 가족한테 경찰 안 할 거야. 점심에 경찰서 갔다. 젊은 경찰관 김씨가 진술 받음. 영상 보여줬다. 명확한 증거네요. 훔친 물건 위치 알아요? 아마 미소 아파트나 부모님 집. 경찰 보내서 확인할게요. 회수되면 식별하세요. 주소 주고 회사 갔다. 저녁 6시 문 두드리는 소리. 지은아, 문 열어. 아버지 화난 목소리. 제발. 어머니 울음. 미소랑 민호 체포됐어. 어떻게 그래? 문 안 열고 말했다. 도둑이야. 체포되는 거지? 내 동생이야. 그럼 훔칠 때 생각했어야지. 잔인해. 나가시려면
돈 1,300만 원 줘요. 배상. 협박이야. 아니, 보상. 10분 소리 지르다 갔다. 2시간 후, 입금 알림. 부모님 계좌에서 1,300만 원. 토요일 아침 경찰서 가서 고소 취하. 곧 풀려날 거예요. 집 가서 모든 자동 이체 취소. 부모님 공과금, 식료품, 미소 월세. 모두 차단. 폰, 이메일, SNS. 완전 침묵. 2주 후, 주희 이모 다른 번호로. 미안해. 미소 부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어. 월세 못 내서. 엄마가 영상 보여줬어. 믿기지 않아. 더 있어요. 사촌 은지 금팔찌, 미소 방문 후 없어졌대. 삼촌 도구도 민호 도와준 후 사라졌어. 너만 아니었네. 이제 집에 안 부르고 부모님 고립됐어. 미소 편들어서. 엄마가 나 걱정해. 미소 취업 못해 내 도움 없이 힘들대. 내 문제 아니에요. 통화 후 생각했다. 죄책감. 조금, 하지만 자유로웠다. 몇 년간 4명 성인 부양. 무책임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당연히 훔쳤다. 돈이나 물건 아니었다. 존중. 나를 착취할 자원으로 봤다. 핸드폰 울림. 모르는 번호. 지은아, 어머니 목소리. 바로 끊었다. 그들은 이해 못했다. 이건 돈이나 도둑질이 아니었다. 나를 지갑으로 본 가족 깨달음. 이제 지갑 다퉜다. 3개월 지났다. 평화로운 3개월. 처음엔 무너질까 봐 걱정. 식당 가족 보거나 동료 부모 이야기 들을 때 죄책감. 너무 가혹한가? 연락할까? 그러다 미소네 테이블에서 웃으며 훔친 후 밥 먹던 기억. 민호 오만함. 어머니 도둑질 옹호. 죄책감 사라졌다. 주희 이모가 업데이트. 미소 콜센터 취직했어. 파트타임 최저임금. 민호 실업. 부모님 집 꽉 차서 마찰. 잘 됐네, 진심. 노동 같이 배울 테니까. 엄마도 슈퍼캐셔 파트타임. 아버지 잡부 일 아팠다. 70대 하지만 그들 선택. 미소 도둑질 선택. 1,300만 원 주고 면죄. 지은아, 이제 그만하지? 힘들대. 몇 년 부양했어. 대가. 훔치고 미쳤다고. 가족이잖아. 나도 가족이었어. 안 막았지? 2주 전 편지. 미소 글씨. 언니, 미안해. 잘못했어. 민호가 내 물건 많아서 안 알아챌 거라 설득했어. 내 집과 물건 부러웠지만 변명 아냐? 이래서 부모님 돈 갚을게. 몇 년 걸리지만. 용서 기대 안 해. 그냥 미안하다고 3번 읽었다. 믿고 싶었지만 민호 탓, 질투 핑계, 나한테 직접 보상 없음. 버렸다. 어제 회사 보안 전화. 순희 씨가 어머니라 해요. 안 봐요. 기다린대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봐이 1시간 후 아직 있어요. 물건 가져왔다 해요. 거의 넘어갈 뻔. 신경 안 써. 10분 안에 안 가면 경찰 불러 갔다. 밤에 문 앞 상자. 어머니 포장. 아낸 핸드백, 시계, 보석 몇 개 훔친 4분의 1. 뭔가지만 부족했다. 물건 원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었다. 인정 원했다. 내 신뢰 배신하고 훔치고 미쳤다고 하고 버린 거 미안해. 하지만 그럴 사람들 아냐? 그들 눈엔 내가 피해자 아니고 좋은 직장 가진 이기적 딸. 상담사 말 잘하고 있어요. 상담 시작했다. 왜 이용당했는지. 부모화된 아이였어요. 늘 책임지다 보니 정체성 됐고 미소는 막내. 맞아요. 어른 돼도 안 변했어요. 이제 경계 배워요. 사랑이 상처 허용하냐. 내 가치가 제공하는 게 아냐. 힘들다.
엄마 전화하고 싶은 날, 미소 자전거 가르치던 기억, 아버지 숙제 도움. 좋았던 추억이 의심케 한다. 하지만 그들 선택 떠올림. 딸 중 도둑 선택, 책임 대신 방조, 솔직 대신 망상. 나도 선택. 나 자신. 처음으로. 집 조용. 불청객 없음, 드라마 없음. 회사 비상 연락 친구로 바꿈. 새 남자친구 승준, 밥값 내고 돈 안 부탁. 가족 이야기 안 해. 별로 할 말 없어? 소원해졌어. 삶이 그래, 진실. 이제 일하고, 친구 만나고, 데이트하고, 상담 가고, 열쇠 없는 집 산다. 조용하지만 솔직. 경찰 신고 후회. 아니. 깨달음 필요했다. 단절 후회. 밤에 외로울 때, 하지만 아침 되면 이용당하는 것보다 혼자가 낫다. 이모 말, 어머니가 지은이 용서할 거야? 항상 그래으라고. 틀렸어. 옛 지은은 청구서 내고 이용당한 무시. 그 지은 죽었다. 자신 지키는 새 지은 왔다. 사과 필요 없음, 인정 필요 없음, 그들 필요 없음. 처음 자유. 절대 안 돌아가.